성과는 없고 말잔치만 요란했던 국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실제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정쟁만 오갔을 뿐 결국엔 맹탕 국감으로 끝이 났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국민들의 눈에 훅 들어온 초선 의원이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의원을 두고 오늘만 산다 이렇게 평을 했던데요. 그 주인공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네, 국감 얼마나 힘든지 조금은 제가 아는데 어때요? 좀 휴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많이 지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뭐 그렇지만 예. 저희 의원실 분들이 굉장히 과로를 하셔서 그렇죠. 조금 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좀 쉴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말은 저도 조금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쉬어야 됩니다. 쉬셔야 아무리 젊어도 그렇죠. 쉬어야 또 힘이 날 테니까. 자, 국감 뒷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오늘 또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조금 전에 우리 7시 뉴스, MBC 뉴스에서도 바로 못 들으셨죠? 아, 네. 예. 제가 다른 일정들을 하고 있어서 네, 보지 그러셨구나. 못했습니다. 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뭐 쓴 글은 아실 테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보궐선거 후보 공천 수순에 들어간 걸 두고 민주당은 비겁하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쓰신 것이 대단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낙연 대표님 말씀을 이제 저도 기사로 듣고 접했는데요. 직관적으로 좀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바로 이렇게 드셨고 생각이. 그렇죠. 네. 생각해 보면 그 당헌이라는 게 그 당의 헌법과도 같은 거잖아요. 네. 책임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민 앞에 신뢰를 얻었는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생기니까 그 어떻게 보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당원들께 또 책임을 돌리고 있잖아요. 선택을 하라고. 전당원 투표.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에 다시 한 번 더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글쎄요, 뭐 현실론이겠죠. 현실상 좀 어려움이라든지 또 그 유권자들의 요청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다. 이러한 그 반응을 또 내놓으셨어요. 좀 수긍이 가세요? 아니요. 정말 해괴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해괴한 말이다. 네, 저는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공천권은 권리잖아요. 네. 정당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인데 네. 그 권리를 행사한 결과에 지금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무공천하겠다고 스스로 의무를 진 거거든요. 근데 권리 행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니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뭔가 공당의 도리라고 하면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어야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지 지방정부 재집권을 탈환하겠다는 게 어떻게 도리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이제 민주당의 그 당원과 다른 그 후보 공천 일이라든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류호정 의원 이제 글도 쓰고 인터뷰도 하시고요. 근데 류호정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나 정치인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류호정 의원이 이야기를 하거나 글을 쓰면 언론은 주목을 하고 또 보도를 하고 하는데 혹시 그런 관심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제가 좀 낯선 정치인이잖아요. 국회 안에서 뭐랄까 50대 중년 남성이 평균을 이루는 국회에서 좀 낯선 모습이기도 해서일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저를 국회에서 보셨으면 좀 낯설어 하시지 않았을까요? 예, 글쎄요. 예, 저는 조금 열려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싶어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있고 또 네. 이제 주변에서 네. 실력으로 꼭 정치인으로서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나이를 이제 떠나서 아하.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집중을 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런 이제 언론의 주목과 관심 한마디 한마디 하면 그것이 또 보도되고 이후에 때로는 좀 보기 힘들고 듣기 힘든 악플이라든지 비판적인 시선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지나친 관심이 조금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뭐 칭찬과 비판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예. 사이에서 사실 너무 많은 말들이 쏟아질 때 좀 중심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네. 그런데 또 관심을 많이 받게 되면 한편으로는 정의당 활동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의 아이콘 같은 모습이십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그 동료 의원들도 많은 분이 이번 국감 최고의 스타가 누구냐
하니까 주저없이 류호정 의원을 꼽던데 사실 언론은 그렇다 치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이렇게 선정하는 스포츠 스타들도 그렇잖아요. 그 네. 동료 선수들이 꼽는 우수 선수가 가장 명예롭거든요. 쉽지 않은데 혹시 뭐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떨떨하기는 합니다. 그 열심히 너무 뻔한 대답이긴 하지만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네. 사실 뭐 그냥 저 기분 좋으라고 해주시는 말씀인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실감이 잘 나질 않아요. 나지 않으세요? 뭐 수상 소감은 기존의 수상자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네요. 네. 예, 자 그럼 이제 국감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화제가 됐고 저도 그 이 보도 보면서 이랬단 말이야 하고 놀랐던 게 그 삼성의 임원이 의원회관에 기자증을 가지고 마음대로 드나들었다는 사실. 그렇죠. 이걸 이제 류호정 의원이 적발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적발했던 계기랄까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가 당시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마음을 먹고 네.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예. 그 뒤로 삼성전자 대관 업무를 하신다는 분께서 너무 자주 찾아오셨던 거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막 주말에도 오시고 추석에도 오시고 해도 해도 너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제 한두 번 왔을 때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반복되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호기심을 갖게 되고 예. 좀 행동으로 좀 알아보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자주 들어오나?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자주 올 수 있는가 예. 물어봤더니 예. 이제 기자 출입증으로 드나들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사무처에다 확인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자 출입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답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런 게 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예. 그 허점을 찾아내서 이걸 행동으로까지 옮길 생각을 하는 건지 삼성이니까 가능했던 일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화제가 되고 보도도 되고 하니까 해당되는 삼성의 임원은 사표를 냈죠. 그렇죠. 사직서를 냈고 그리고 삼성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사직했으니 이 문제는 종료된 것이다라는 식의 그런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도 이건 끝났네, 류호정 의원이 한 건 했네, 그리고 한 사람의 일탈적인 행동이었네라고 끝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게 동의하세요? 그렇게 보세요, 이 사건? 그 이후에 이제 기자 출입증으로 출입한 그분을 사무처에서 고발을 했는데요. 네. 근데 무단으로 출입한 삼성 간부는 2명이 더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2명이 더 있어요. 그 출입증을 빌려서 네. 같은 출입증으로? 네, 같은 출입증으로 출입을 하신 거예요. 예. 무단 도용해서 들어온 건데 어떻게 보면 심각한 방역 수칙 위반이거든요. 그분들 그렇죠. 확진자였으면 저희는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치를 요구했고 사무처의 그 이후를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강은미 원내대표님이 다시 한번 조사 같은 좀 개선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라면 네. 기자 출입증이 발급된 분들 전수조사인가요? 그렇죠. 다른 기업에서도 또 그런 활용을 사례가 할 수도 있는지. 있는 거고요. 한 명 이렇게 잘랐다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시스템 허점이 있었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허점 부분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가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개선 방안이 나왔나요? 아직 나오지 않고 아직 나오지 있어요. 않고 있고. 그 시간이 꽤 흘렀는데 왜 이렇게 느린지 조금 답답하기는 합니다. 네. 그것도 후속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되겠네요. 네, 주말 그렇습니다. 휴식 취하시고 나서. 네,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셨을 때 이제 삼성 임원의 국회 수시 출입 문제가 불거지게 된 배경 원래의 이유는 기술 탈취 문제였지 않습니까? 삼성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의혹이 있다. 그래서 네. 지적을 하니까 삼성전자에서는 기술 탈취가 아니다. 재료가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류호정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술 탈취죠.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왜 그러지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그게 기술 탈취가 아니면 뭡니까? 일반적으로 기술 자료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사양이 들어있는 도면 같은 거를 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롤러 같은 걸 드리는 거 도면을 요구하다가 도면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면을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갖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품질 검증을 위해서는 항상 도면을 요청하는 것이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에 도면을 제출하라. 그래 제출받았고 그것이 기술 탈취라는 류호정 의원의 지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게 기술 탈취가 아닙니다. 통상적인 절차이고 재료도 다르고 그다음에 만들어낸 것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장난이라고 하신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 그 이전에도 뭐
반박을 계속 해왔는데 예. 그러다가 기술이 고스란히 담긴 그 제품을 협력업체에 넘겼는데 기술 탈취가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어허. 그 협력업체 관계자의 증언을 그러니까 고스란히 삼성에서 받은 제품을 실측해서 만들었다는 그 녹취록까지 공개했는데도 네. 뭐 기술 탈취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냥 어이가 없어서 예. 화도 나고 그래서 이제 말장난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공방이 오가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그래 결과적으로 삼성 측의 답변이 온 것이 무엇입니까? 현장에서는 그 담당자분이 문제가 있다면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아하. 재발 방지를 약속하셨는데요. 네. 그 뒤에 의원실에 삼성전자 측 임원이 찾아와서 전부 인정을 하셨어요. 네. 기술 탈취가 맞고 예.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를 하셨는데 예. 근데 그 와중에도 역시나 그 담당 부서의 잘못이고 본사는 몰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 그 기자 출입증 문제도 개인의 일탈, 그렇죠. 그리고 기술 탈취도 담당 부서의 잘못, 소위 말하는 꼬리 자르기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답변인데 네.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끝나게 됩니까? 어떤 추후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일단은 그 중소기업 그분들과 보상 합의에 들어간다고 했고요. 아 예. 네, 결과가 나오면 의원실에 다시 통보를 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쪽 행동은 제가 계속 주시를 할 생각이고요. 이번에 산자중기위원님들이 다 기술 탈취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하셨고, 예. 제도 개선을 우리가 한번 이뤄내 보자. 상임위 차원의 입법 발의를 목표로 뭐 이렇게 간담회를 연다든지 그런 네. 활동을 국정감사 후에 이어나가기로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예. 국정감사가 끝났으니까 네.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큰 성과 같은데요.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데 사실 원래는 삼성전자의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확인하고 문제 제기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증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요? 네, 네. 증인 채택이 결국에는 그 대관 업무분의 어떤 목적이 노력으로? 성취가 된 거죠. 아하. 그래서 결국에는 철회가 되었고 예. 당일 나온 상무부는 네. 자진 출석으로 오신 거예요. 자진 출석으로 네, 증인이 아니라. 상무가. 그래서 결국 그 아하. 삼성의 높은 분은 나올 수 없고 예. 삼성이 보내준 사람을 대상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긴 했지만 아하.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네.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류효정 의원의 활약은 또 있었습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에 이어서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던 서부발전 국감에서 했던 발언이 많은 사람들을 울컥하게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일하다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 보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감수성 그런 게 없다. 류효정 의원 음성에도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묻어나네요. 그때 울컥울컥 하셨죠. 네, 그때 당시에 좀 저도 울컥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고 김용균 노동자가 돌아가셨을 때 예. 민주노총에서 열었던 집회 장소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곳에 예. 그 어머니께서 나와서 발언을 하셨어요. 네. 생각해 보면 평범하게 삶을 영위하던 어머니께서 음.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발언을 하시는데 예. 혼란스러워하고 슬퍼하고 또 정신없는 와중에도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또 말씀하시고 어떻게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니까 뭐랄까 그 복잡하고 뒤엉킨 감정을 느꼈었는데 네. 국감장에서 다시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에 소위 말하는 김용균법이 입법됐는데 김용균 노동자가 일하던 발전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잖아요. 대상 업종에서. 네, 그러면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무엇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우선 그 석탄 발전소에서 저질탄 사용을 하는 것이 또 곧 노동 환경의 그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예. 저질탄을 사용하다 보면 결국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노동 환경 문제 그 자체적으로도 있고 노후비 착복하는 문제. 노후비를 착복해서 그분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다른 안전장치를 충분히 이렇게 제공받을 수 없고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네. 그 김용균 노동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예. 김용균 특조위가
출범을 했고 거기서 권고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곧 벌써 2주년이 되거든요. 2주기가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에 적어도 2년은 이곳에 있을 테니까 계속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고요. 예. 또 입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기업처벌법. 네. 정의당에서 계속해서 추진 노력을 해왔고 20대 국회에도 추진했지만 네. 결국 그 입법이 되지 못했죠. 기업이 만약에 고의나 과실 등으로 네. 그 노동자나 혹은 뭐 소비자든 누구 등 사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기업이 처벌받도록 하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입법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 수요일 날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때도 류호정 의원이 김용규 노동자의 그 노동 그 근무복을 입고 네. 모자도 헬멧도 쓰시고 대통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고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여 주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입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이며 입법이 현재 가능해 보이세요? 어떠세요? 당시에 우선 저희가 한 달 넘게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대통령께서 오시던 날에 제 차례였고 네. 로텐도 홀에서 원래 진행을 했었는데 예. 그날 국민의힘 당 의원님들이 거기서 시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바깥으로 밀려 나온 것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입장을 하시니까 그리고 예. 대통령 공약으로 음. 그 산업재해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잊지 말아 달라고 제가 외쳤던 것이죠. 예. 결국에는 그 집권 여당이 나서야 이 음. 법안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네. 6석인 저희 당으로서는 국민들께 호소해서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여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퍼포먼스 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측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한 달 전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음흠. 여전히 뭐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직은 사실 저희가 그 한 달 전에 예. 그 시위를 시작하던 날에도 두 분이 돌아가셨고 한 달 예. 지나는 동안 5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 생명이 달린 일이니만큼 음. 빠르게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또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도 응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1875님, 류호정 의원님을 보면 언제나 신선한 자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원님, 류호정 의원님의 거침없는 하이킥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이킥 부탁드립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서요. 마지막으로 지난 4월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들의 스피커가 되고 싶다. 지금까지 스피커 역할 잘 해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각오를 좀 주신다면요. 지금까지 최대한 정의당의 강령에 맞게 또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다짐하고 일을 해왔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초심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네. 국회의원은 권력이 크잖아요. 권한도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 권력이 없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 약속과 다짐 꼭 지키시기를 바라고 저도 응원과 격려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표창원이 만난 사람 오늘은 입법 노동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만났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